밥상 위에서 터진 비밀.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해졌다. 요즘 집은 이상하게 조용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TV 소리, 숟가락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가 없다. 예전에는 저녁마다 아들이 식탁에 앉아 장난치고 떠들던 게 기억나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가 그리울 정도다. 오늘은 회식이라 늦어요. 오늘은 밥 안 먹고 갈게요. 그 짧은 말들이 쌓여서 어느새 나는 아들 얼굴보다 현관문 소리를 더 자주 듣게 됐다. 그날도 혼자 식탁 앞에 앉았다.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냄비를 앞에 두고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았다. 불현듯 어린 시절 아들이 엄마, 오늘 친구 집 가도 돼요? 하고 묻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다녀와. 근데 밥은 꼭 먹고 가라. 그 말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하면 아득하게 느껴졌다. 지금 나는 밥은 먹었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저녁 7시 아들이 퇴근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심스레 노크했다. 준호야, 밥 차려놨다. 아, 배 안 고파요. 말없이 내 손을 내려놓았다. 그래, 그럼 나중에라도 먹어. TV를 켜도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다. 뉴스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더 시렸다. 요즘 부모님과 함께 사는 30대 비율 급격히 감소. 그날 밤 자정 아들은 몰래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컵라면을 들고 물을 부으며 말했다. 밥 해놨는데 라면 먹네. 나는 말없이 냄비 뚜껑을 닫았다. 요즘 회사 힘들어? 그냥 일 때문에 스트레스 좀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사람이 밥심이야. 엄마, 그냥 좀 냅두세요. 나 애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순간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이 이렇게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며칠 후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다. MRI 결과를 본 의사가 말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네요. 무거운 거는 피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 진짜 나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을 스쳤다. 집에 들어서자 아들에게 말했다. 준호야, 나 허리가 좀 안 좋아. 무거운 건 좀 들어줘야겠다. 안 해. 근데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그래, 알았다.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언제 이렇게 부탁하는 게 어려워졌을까? 다음 날 새벽 아들은 몰래 출근했고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엄마, 약은 챙겨 드세요. 미안해요. 그 짧은 두 글자가 따뜻하게 다가왔다. 며칠 뒤 아들은 퇴근 후 식탁에 앉았다. 엄마, 오늘은 같이 먹을게요. 그래, 뭐 먹고 싶냐? 그냥 된장찌개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숟가락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제가 요즘 말이 좀 거칠었죠? 회사 일 때문에 죄송해요. 괜찮다. 나도 요즘 내 눈치 보느라 밥 한 번 제대로 같이 못 먹은 것 같네. 밥은 먹었냐 그 말이 그립네요. 옛날엔 맨날 그랬는데. 나는 웃었다.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볼까? 밥은 먹었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한 번 꼭 함께 밥을 먹는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한 끼가 마음을 이어주는 것 같다. 며칠 전 밤 아들은 평소와 달리 긴장한 얼굴로 방문을 닫았다. 나는 TV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오늘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 있냐? 잠시 말을 고르던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저 이번 달 말에 나가려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회사 근처로 이사하려고요.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요.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아들은 단호했다. 엄마도 혼자만의 시간 필요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30 넘었고요.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래야지. 근데 밥은? 밥은 제가 알아서 먹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저미었다. 밥은 알아서 먹어요. 어쩌면 나보다
가족보다 독립을 먼저 선택한 그 결단이 서운하게 느껴졌다. 며칠 동안 집은 더 조용해졌다. 짐을 싸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만 집안을 울렸다. 책상 위 옷장 서랍 하나하나를 정리하며 아들은 말없이 준비했다.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아들이 손에 든 것은 어린 시절 졸업식 사진이 들어있던 액자였다. 응, 가져가라. 그날 내 떨던 모습이 아직 기억나.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때 엄청 떨었죠? 근데 엄마는 다 기억하시네요. 엄만 잊은 게 없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설 줄 아는 어른이구나. 이사 전날 아들이 내게 말했다. 엄마, 제가 오늘 저녁은 친구들과 먹으려고요. 나는 참았다. 그래, 알겠다. 근데 집에서 마지막 식사는 해야지. 그냥 간단히 먹고 나갈게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 냄비를 바라보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무거웠다. 준호야. 문득 불러보고 싶었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식탁에 쪽지를 남겼다. 밥은 냉장고에 있어. 데워 먹어라. 다음 날 아들은 쪽지 옆에 메모를 붙였다. 네, 잘 먹었어요. 그 짧은 대화가 우리 하루의 전부였다. 그러나 마음 한켠은 무겁게 남았다. 이사 당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다. 생일도 아닌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엄마, 왜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냥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니까. 출산한 것도 아닌데요. 엄마에겐 이날이 너의 새 출발이니까 의미가 있는 날이야. 아들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잘 가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지하철로 새 정거장이에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멀다. 아들은 웃었다. 밥은 잘 챙겨 드세요. 너나 챙겨 먹어라. 그 말 이제 제가 엄마한테 할게요. 그 말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날 밤 나는 빈 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됐구나. 하지만 식탁 의자 하나가 유난히 허전해 보였다. 밥상 위에 침묵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며칠 전 밤 아들은 평소와 달리 긴장한 얼굴로 방문을 닫았다. 나는 TV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오늘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 있냐? 잠시 말을 고르던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저 이번 달 말에 나가려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회사 근처로 이사하려고요.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요.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아들은 단호했다. 엄마도 혼자만의 시간 필요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30 넘었고요.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래야지. 근데 밥은? 밥은 제가 알아서 먹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저미었다. 밥은 알아서 먹어요. 어쩌면 나보다, 가족보다 독립을 먼저 선택한 그 결단이 서운하게 느껴졌다. 사건 전개. 며칠 동안 집은 더 조용해졌다. 짐을 싸는 아들의 발자국 소리만 집안을 울렸다. 책상 위 옷장 서랍, 장난감 상자 하나하나를 정리하며 아들은 말없이 준비했다.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아들이 손에 든 것은 어린 시절 졸업식 사진이 들어있던 액자였다. 응, 가져가라. 그날 내 떨던 모습이 아직 기억나.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때 엄청 떨었죠. 근데 엄마는 다 기억하시네요. 엄만 잊은 게 없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설 줄 아는 어른이구나. 그래, 잘 가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지하철로 새 정거장이에요. 그래도 마음으로는 멀다. 아들은 웃었다.
밥은 잘 챙겨 드세요. 너나 챙겨 먹어라. 그 말 이제 제가 엄마한테 할게요. 그 말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며칠 후 오랜만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나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 아들의 독립으로 조용해진 집안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섰다. 천천히 와요. 아니야, 오늘은 꼭 보고 싶었거든. 아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마음은 아버지의 방문에 집중됐다. 오랜만이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집안 분위기를 바꿀까. 저녁 식탁. 남편이 들어섰다. 그래, 잘 지냈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네, 잘 지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눈치 없이 말했다. 준호야, 독립이라 혼자 살아봐야 진짜 인생을 알지. 그 한마디에 아들은 얼굴이 굳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또다시 갈등이 시작되겠구나 생각하며 긴장을 감추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버지는 거실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너희 엄마 허리가 안 좋다면서 왜 혼자 다 하게 놔둬?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다니. 그럼 내가 도와야겠네. 아들은 마음속으로 서운함이 치밀었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려 했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럼 서로 힘을 합쳐야지. 그날 밤 가족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허전함보다 따뜻함이 남았다. 아, 그래도 가족이 함께였구나. 아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밥은 먹었냐고 다시 묻고 싶다. 집 정리를 하던 아들은 책장 구석에서 작은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어릴 적 가족 사진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이게 언제 찍은 거지? 손끝으로 사진을 살짝 만지며 잊고 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를 질렀다. 준호야, 그 사진 가져왔니? 네, 엄마. 이 사진 어릴 적 사진이죠? 그래, 그때 너희 아버지랑 같이 찍었어. 행복했던 시절이지. 아들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 왜 이제야 이런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오래되다 보니 잊고 있었네. 사진 속 웃음은 그날의 기쁨과 따뜻함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아들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가족의 기억은 이렇게 살아있구나. 아들은 사진을 들고 남편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이 사진 보세요. 남편은 잠시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때 우리 참 행복했지.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마음을 풀어줄 줄이야.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옛 기억을 이야기하며 웃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사진 한 장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가족.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아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밥은 먹었냐고 다음엔 꼭 물어봐야겠다. 아침 평소보다 늦게 깨어난 어머니. 아버지는 출근 준비 중이었고 아들은 혼자 방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그대로 쓰러졌다. 아들은 급히 전화를 들고 119를 불렀다.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서둘러 주세요. 병원 응급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괜찮겠지. 의사 말씀을 기다려야지.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아들은 마음속으로 후회가 밀려왔다. 조금 더 신경 쓸 걸. 밥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의사가 나와 말했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휴식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집에서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준호야, 엄마 좀 챙겨라. 내가 없다고 혼자 힘들게 하면 안 돼. 아들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 꼭 챙기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를 조심스레 도왔다. 엄마, 오늘은 제가 밥 챙겨드릴게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저녁 식탁 위의 침묵은 더 이상 서운함이 아니라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밤 아들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옛날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나는 그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쓸 수 없었을까? 그 마음속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다. 지난 몇 주간 아들은 독립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무심히 지나쳤음을 깨달았다. 엄마, 제가 밥은 챙겨드렸나요? 생각해보니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 거의 없었다. 아버지도 말없이 신문만 읽고 계셨다. 아버지, 제가 좀 더 신경 쓸 걸 미안합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클라이맥스. 아들은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서서 밥을 준비했다.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정말? 고맙다 아들아. 밥을 차리고 반찬을 놓고 함께 식탁에 앉았다. 아들은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매번 이런 작은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지. 밥을 먹으며 아들은 말했다. 엄마, 제가 미안했어요. 앞으로 더 챙길게요. 어머니는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날 밤 아들은 마음속으로 처음 느낀 안도감과 행복을 실감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집에 늦게 돌아왔다. 여보, 오늘 집안 분위기가 좋네.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 오늘은 모두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진 덕분이지. 오래된 기억이 마음을 이어줬어.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아들, 요즘 학교나 회사 일은 잘 되냐? 네, 아버지. 그런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지. 아들은 마음속으로 울컥했다. 이제야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구나.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식탁에 함께 앉았다. 밥을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다. 엄마, 오늘 밥 정말 맛있네요. 그래 아들 덕분이지. 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함께 밥 먹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가족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웃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이어졌음을 느꼈다. 아들은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매 순간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자. 어느 일요일 아침 집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다. 아들은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하며 말했다. 오늘은 가족 모두가 같이 밥 먹는 날이에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식탁을 차리고 아버지도 조용히 거실에서 도왔다. 이제 정말 모두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아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밥을 나누며 지난 몇 주간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허리 괜찮아요? 응, 아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아버지도 웃으며 말했다. 준호야, 이제 좀 더 집안일에도 신경 쓰렴. 아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아버지. 앞으로 자주 도울게요. 그 순간 가족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다. 밥을 먹으며 아들은 용기 내어 말했다. 엄마, 아버지, 그동안 제가 미안했어요. 독립 준비 때문에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했네요. 어머니는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 충분해.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모든 갈등이 식탁 위에서 풀리며 침묵조차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식탁 위의 밥 한 끼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일찍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식사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응, 아들아. 같이 먹으니 더 맛있네. 아버지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도 함께 하자.
아들은 혼자 밥을 먹을 때와 달리 오늘은 마음이 편안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이제는 매일 이렇게 함께 먹자. 아들은 속으로 다짐했다. 가족은 밥을 나누며 작은 이야기들을 이어갔다.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 어머니의 추억, 아들의 회사 이야기까지.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함을 깨달았다. 점심 아들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밥 챙겨 드릴게요.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 마음이 통하네. 아버지도 덧붙였다. 밥은 먹었냐?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니. 모두 웃으며 함께 밥을 나눴다. 그날 이후 가족은 매일 같이 밥을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시청자 질문. 여러분의 가족은 밥 한 끼로 마음을 이어본 적이 있나요? 말 한마디, 작은 관심으로 가족과 가까워진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